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여러분, 대망의 100일만 미쳐라. 백미 수업이 시작되게 됩니다. 빠밤. 신나죠? 여러분, 이제, 100일만 미치게 공부를 해서 중개사 36회를 취득하자. 뭐, 이런 취지의 강의예요. 뭐, 만들어진 지 몇 년 됐는데 꽤 인기가 많이 팔리는 부분이니 여러분들도 좋은 선택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대부분들 공부하려면 중개사 공부가 1년 정도 시간은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개인적으로 능력차가 다를 수 있는 거니까, 능력치가. 어떤 분들은 뭐 빨리 붙을 수도 있는데 빨리 붙을 만한 자료가 없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대부분 다 1년 컬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게 백미를 만들어가지고 나름 빠르게 학습한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라든가 바쁘신 분들은 이 백미 수업을 통해서 100일만 미처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중개사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 이 메가랜드의 야심작이죠. 100일만 미쳐라가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우리 그래가지고 이제는요, 내용에서 따지고 봤을 때 이 100일만 미쳐를 보면 되는데, 이 교재가 이제 기본적으로 1차, 2차 합본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뭐 전자책이지만, 그래서 이제 오늘은 공법에 대한 부분에 첫 진도 나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하고 내용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가 자료 하나 드린 게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고니공법 신바람 그림책의 내용인데, 여러분은 뭐 그림책을 따로 사도 좋지만 여러분들은 백미 교재가 있으니까 제가 필요한 부분 발췌를 해놨어요. 그래서 처음 시간이니까 요거 프린트 좀 하셔가지고 간단히 요거 수업 들으시고, 오늘 기본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본진도 들어가는 걸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공법이라는 거를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대부분들이 부동산 공법을 처음 공부할 때 저게 뭘 공부하는 건가라는 게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이해합시다.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말하면 부동산을 공법이라는 말을 규제하는 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부동산은 어떤 규제를 받는가라는 걸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근데 원래 의미로 본다면 뭐 사법관계와 공법관계, 당사자 관계나 뭐 지배 우월적 지위냐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 구분하기도 하죠. 근데 그 공법이 바로 뭐냐면, 우리는 중개사 공부할 땐 규제하려고 만든 법이니까 어떤 규제를 받는가, 토지나 건물의 부동산에 대해서, 그렇죠? 이걸 공부하는 게 부동산 공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뭐 사법관계다라고 한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뭐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너랑 나랑 관계 얘기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부분. 그래서 뭐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문제가 생긴다, 뭐 등등. 권리 의무가 어떻게 되느냐, 권리구제는 어떤 소송 형식이냐, 민사소송, 행정소송이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요 을이란 자가 토지를 샀는데 그 토지 위에다가 건물이라는 걸 짓고 싶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토지 위에 건물을 지으려면 을은 시군구장한테 가서 뭐예요? 허가 내주세요 라고 해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건물을 짓게 되거든요. 그럼 뭐죠? 이건 당사자 관계가 일방이 공공인 거고, 일방인 공공이 민간을 지배 우월적 지위에서 규제라는 거란 말이죠. 이런 관계를 우리는 뭐라 하느냐? 공법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행위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행위 제한을 가하는 근거가 바로 옆에 있듯이 헌법 23조에 그에 대한 뭐하죠?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우리가 내용 등을 정리해 볼 수 있는 거겠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법 23조 내용 등을 본다 한다, 뭐라고 돼 있죠? 옆에다가 국민재산권은 보장된다.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공공복리에 뭐다? 적합해줘야 되고, 보상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줘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당한 보상이 안 돼서 너무 무리한 규제다라고 해서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받은 적도 꽤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럼 앞으로 우리는 공법 관계를 배우면서 공적인 주체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일반 국민의 부동산에 대하여 어떤 규제를 가하는가라는 거를 배우고자 하는 게 사실은 부동산 공법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지배 우월적 지위에 대한 것이고, 당사자의 일방쌍방의 공적인 주체인 것이고, 이런 경우에 구제 방법은 행정소송, 항고소송 등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권리구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거에 이제 사법과 공법의 구별시직이 되어지는 부분이겠죠.
그쵸? 뭐, 시험 나온다기보다는 기본적인 베이스예요. 이게 1교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되게 중요해요. 이걸 모르면 전반적인 이해가 안 되거든요. 관계를 모르니까. 우린 요 관계를 배우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 그 법은 사실은 부동산 관련된 공법은 120개가 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거를 다 배울 수는 없으니까 뭐 하죠? 아하, 부동산 공법 40문항은 어떤 법을 배우는지를 보자. 첫 번째,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을 규제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근데 부동산을 규제할 때 가장 많이 써먹는 방법이 뭐냐면 계획이라는 걸 만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부동산 공법이라는 것에 규제를 가할 때 가장 우리가 많이 써먹는 방법이 계획을 만들어요. 그래서 계획을 만들어서 계획으로 규제를 하거든요. 첫 번째 법이 뭐냐?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시작.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걸 정한 법을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법률이라고 해서 12문제가 나오는, 즉 30% 전체 40문제에서 그렇죠? 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8주 정도 수업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대충 한 3주나 4주 정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법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토라는 것을 직접 계획하여 규제를 가하기에는 너무 국토가 넓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를 이루는 기초 단위로 계획을 만들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도시계획이란 말을 쓰게 돼요. 그래서 서울시와 같은 도시를 도시라고 해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특광, 특시, 특도, 시군에 대한 부분에 도시마다 그 도시가 계획을 만들어요. 우리 도시를 어떻게 규제해서 어떻게 세팅하고 어떻게 건물 짓고 공장 짓고 할지, 어떤 토지에 뭘 짓게 할지, 뭘 할 수 없게 할지, 이런 것들을 뭐 하죠? 정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의 계획을 도시마다 만들어. 전국에 이런 도시가 몇 개가 있다? 전국에 이런 도시가 우리나라에는 120여 개 이상의 많은 도시가 있다. 그렇죠? 그럼으로 인해서 도시마다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규제를 가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도시가 뭐 하면 다 모여들게 되면 국토가 이루어지게 된다. 뭐라고요? 그 도시가 다 모이게 되면 뭐다? 국토를 이루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겠죠. 이 법이 가장 중요한 법이에요. 그래서 그 법 12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도시에다가 이제 토지구획이라는 것을 정리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있는데 그게 도시개발법이에요. 따지고 보면. 도시개발법이 뭐가 되어지냐면 우리가 도시개발법은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토지의 구획을 이렇게 정리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도시 계획에 대한 내용 중에서 도시개발법이라는 법을 따로 배우게 되거든요. 도시개발 사업. 한마디로 뭐 신도시 만드는 사업이라고 이해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집안에 송파, 뭐 마곡 신도시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럼 다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걸 배우는 거고. 그렇게 해서 택지가 만들어지면 거기 위에 뭐 하죠? 건축물을 짓는 건 따로 건축법에서 7문제를 배우고 그 다음에 주택의 단지를 만드는데 주택의 단지의 의미는 30채 이상으로 주택의 단지를 만드는 건 따로 주택법에 의해서 또 규제를 가하게 되고 7문제가 나오고 그런 다음에 그렇게 지어진 주택이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불량해졌다. 금가구. 그러면 개량을 해야 되겠죠? 이걸 정비사업이라고 해요.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 그럼 이 정비사업을 여러분 다 아는 게 재건축 사업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따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있어서 이 법에서 6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농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농지법에서 2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농지법은 그렇게 뭐 중요한 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농지와 관련된 법에 대한 걸 배우는 거죠.
이게 이제 6가지의 부동산 공법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 등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용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6개 법이죠. 첫 번째, 짧게 부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도시개발법, 국토계획법, 짧게 불러서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건축법하고 주택법, 정비법, 농지법까지 총 6개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30여 강 정도 해가지고요. 쫙 전체 범위를 볼 건데 사실은 간단한 것 같지만 되게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2차 과목에 공시법도 있고 세법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중개사법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 거의 60%예요. 2차 과목이 전체 법의 숫자가 한 10개, 11개 되거든요. 그 중에 6개가 이제 공법이니까 똑같이 사실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공법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렵다기보다는 양이 많아서 이제 헷갈리는 거죠. 법마다 규정 등의 상이한 것들이 있는데 비스무리하거든요. 그게 조금씩 다르니까.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이 부분이 6가지 법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럼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그러면 당연히 부동산 공법이라는 걸 본다라고 한다면 법률 관계의 당사자 관계를 모르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행정의 객체라고 하는 자연인과 법인 이런 국민이 있었어요. 그럼 이런 국민들은 아까 앞에 제가 예로 든 것처럼 내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짓고자 합니다. 허가 내주세요라고 행정주체, 행정청에게 허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요 을이란 자에게 허가를 내줄 때 관련된 법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만들어진 법이? 만약에 그 법이 뭐였다? 예를 들어서 건축법이었다. 건물 짓는 거니까. 그리고 요 토지에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가 규제가 있는데 행정계획으로 서울시가 만든 도시계획이 있었다. 그 계획대에 의해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이었다. 그러면 그런 경우일 때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적법하구나. 그러면 허가를 내줄게. 라고 하는 권력적 단독행위를 우리가 행정행위란 말을 써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일련의 이펙트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행정작용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뭐 자세하게 행정법을 배우게 되면 이 관련된 행정작용과 관련된 법규 명령 등에 대한 행정입법과 행정계획에 대한 도시계획 같은 거, 그에 대한 처분, 행정행위라는 것 등을 하나하나 배우게 될 텐데 우린 그렇게 심오하게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주관식도 아니고 객관식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는 관련된 법을 공부해야 되고 관련된 계획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와 같은 규제를 가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행정주체인 거죠. 그리고 행정주체 의사를 표시하는 기관을 우리 뭐라 하냐면 행정청이란 말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라는 행정주체의 대표적인 행정청이 무슨 장관 얘기하는 거고요. 지방자치단체 서울시라는 행정주체의 대표적인 행정청이 서울시장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행정청은 행정주체 국가 지자체 의사표시 기관을 행정청이라 하는구나. 일단 단어 뜻부터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내용에서 보면은 밑에 뭐라고 나오죠? 행정 주체별로 행정청에 대한 구분 내용이 나와 있을 건데 이건 시험에 직접 나온다기보다는 얘를 모르면 법조문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행정 주체 의사를 표시하는 기관 이걸 뭐라 한다 우리가 행정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대표적으로 국가라는 행정청에 대한 행정 주체에 대한 행정청은 누가 있냐 이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부동산과 관련된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정부 국가에는 18부 4처 18청의 행정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국가로서 의사표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많은 법을 배울 텐데 법이 나올 때마다 부동산과 관련된 거를 얘기하면서 만약에 국가가 뭐를 했다 그럼 고민하지 말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인 거예요. 그렇죠? 거의 90%가 그래요.
우리 부동산 공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빵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되어진다? 아, 국가가 부동산에 대해서 국가의사를 표시한다? 아,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권한자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 얘기들 내용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국가가 뭐 농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거 라고 한다면 의사표시를 농장이라고 하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련된 거라면 해양수산부 장관.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장관. 그 다음에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환경과 관련된 건 환장이라고 해요. 환장. 정말 환장하겠죠. 그렇죠? 공부는 왜 시작해가지고 힘들어 죽겠네. 그죠? 환장. 하지만 주로 우리에서 물어보는 건 부동산과 관련된 정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뭔진 모르겠지만 국가계획 차원으로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한다. 국가계획 차원으로? 그러면 누가? 국장이. 그렇죠. 뭐 국가계획 차원으로 뭐를 한다. 이러면 부동산 관련된 국가의사표시는 그냥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별로 어려울 거 없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거 국가행정청은 쉬운데 이게 좀 어려워요. 지방자치단체 행정청.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자체행정청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좀 내용적인 구분이 필요한데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두 가지로 분리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종류는 크게 말해서 시도지사라고 얘기를 해요. 시작. 시도지사. 시작. 시도지사입니다. 그러면 시도지사와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길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도의 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도는 그냥 도일 수도 있고 특별자치 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법조문 보다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는 이래놓고 이하 시도라 한다. 이러고 나와요, 법조문에. 왜냐하면 너무 기니까 다 쓰기 싫은 거죠. 이 법 만드는 사람도. 그러다 보니까 약해서 부르는 걸 좋아해요. 우리 젊은 애들도, 나도 젊지만 가끔 가다가 왜 짧게 많이 말하잖아. 그렇죠? 뭐 솔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렇죠? 우리 아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아빠 생선 뭐 줄까? 이러는 거예요. 아빠 생선 조기 좋아하는데? 근데 그 생선이 아니죠. 생일선물.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행정 조직도 짧게 부르는 거 좋아해서 이 긴 내용을 시도지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조문에서 시도지사는 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뭐라고 이해하자? 이 시도의 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짧게 부르는 거를 시도지사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도 별 무리가 없다라고 내용 등을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 얘기. 그리고 하나 재밌는 거. 그러면 특별시와 광역시는 되게 큰 도시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행정 업무를 특별시, 광역시가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특별시, 광역시에 대해 기초적인 업무를 담당하라고 기초자치단체를 두게 되는데 이걸 뭐라 한다? 자치구인 구청장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서울특별시 밑에는 25개의 구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강남구, 그렇죠? 종로구 이런 데 있잖아요. 뭐 금천구 뭐 이런 데. 그러면 그 25개의 구마다 기초적인 행정 업무는 그 구청에서 처리를 합니다. 왜? 모든 업무를 특별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초자치단체로서 자치구의 구청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시 밑에는 자치구의 구청장. 한마디로 서울시에서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지어요. 그럼 건축법상 누가 허가해 주냐면 동네 구청장이 허가를 합니다. 그러나 21층 이상 같이 큰 건물을 짓는다면 특별시장한테 올라가서 허가를 받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권한이 분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도시는 좀 큰 건물로 본다면 조그만 도시의 지자체장은 뭐가 됩니까? 작은 건물들의 업무를 담당하는구나. 뭐 이렇게 이해도 무리가 없겠죠. 그래서 보시는 바가 뭐다? 특별시, 광역시 밑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있는데 하나 재밌는 건 광역시에는 뭐 인천광역시
중구, 연수구 등등 있잖아요. 자치구도 있지만 광역시 밑에는 군도 있어요. 군. 연천 말고 옹진군하고 강화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산광역시 기장군처럼 광역시 밑에는 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치군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보통 도 밑에 있는 군과 광역시 밑에 있는 군은 좀 권한이 다릅니다. 그래서 광역시 밑에는 자치구도 있고 자치군도 있어서 업무 분장이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거 정도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라는 게 있는데 여기 특별자치시의 의미는 한마디로 세종시 얘기하는 거예요. 알죠? 신행정수도. 근데 세종시는요 밑에 기초지자체가 없어요. 그냥 읍면동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 같은 특별자치시는 모든 권한이 시장한테 있고요. 밑에 무슨 자치구의 구청이 없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는 별도의 특별법이 따로 있어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 얘기. 그 다음에 도지사 봅시다. 도 밑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시장 군수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뭐 인구라든가 경제 규모 같은 게 작으면 군이라 그러고, 그렇죠? 좀 군보다 크면 시라고 하는 건데, 요 시하고 요 시가 다른 거예요. 시도의 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이고요. 그리고 도 밑에 있는 시는 일반적인 도 밑에 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31개의 시군이 있어요. 그렇죠? 31개의 시군. 그럼 도 밑에 있는 시군의 시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 여러 가지 있고, 군은 2개밖에 없죠, 지금은. 가평군, 연천군. 그렇죠? 경기도는. 그리고 양평이 군이긴 한데 양평군이 막 시가 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군이지만 어쨌든 조만간 될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시가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하실 게 뭐냐면, 주의하실 게 일단 도 밑에 있는 시 중에서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어지는 시가 있어요. 우리는 이걸 뭐라 하냐면 대도시시라고 말을 해요. 그죠? 경기도 밑에 만약에 무슨 뭐 수원시가 있다. 130만이에요. 가장 많죠, 인구가. 뭐 안양시가 있다. 60만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도 밑에 있는 시 중에서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어지는 시를 뭐하죠? 대도시라고 하고, 이런 대도시의 시는 50만 이상이 안 되는 시에 비해서는 그 도시의 자치권을 좀 더 많이 인정해줘요. 그래서 이 대도시의 시장은 도지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도시행정을 결정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대도시의 시장.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도 밑에 시가 나오면 대도시이냐 아니냐로 그 권한이 분류가 되어지는 거니까 해당 부분을 좀 이해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도시의 시장은 도 밑의 시이지만 인구가 50만 명 이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일대에는 우리가 내용에서 좀 더 자치권을 인정해서 도지사한테 허락받지 않고도 도시행정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등이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수원시 뭐 등등 안양 이런 데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시는 그냥 시란 말을 쓰는 거죠. 뭐 광명, 의정부는 인구 50만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 행정청 조직 나올 때는 대도시시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좀 명확히 아셔야지만 안 헷갈리겠죠. 그 얘기. 그래서 그 정도 도에 대한 부분 이해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요즘에 또 어떤 분이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쌤, 근데 특례시도 있지 않나요? 뭐 용인 특례시라고 뭐 많이 나오던데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우리 배우는 법에는 특례시가 나오지는 않아요. 우리 배우는 법에는. 그러니까 특례시는 지방자치법상 인구 100만 이상일 때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수용 창고 뭐라고요? 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원, 용인, 창원, 고양 여기 들어온 거 화성까지. 그렇죠? 근데 이 특례시의 부분은 특례가 별도로 있는데 우리 배우는 법엔 특례시가 안 나와요. 그래서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뭐 안 나오는 거 뭐하러 말합니까? 필요 없어요. 됐고요. 그리고 도 중에서도 제주도와 같은 특별자치도는 모든 권한이 도한테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따로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제주도 밑에는 제주시도 있고, 그 다음에 서귀포시도 있긴 해요.
그렇죠? 하지만 주의할 게 여기서 요 시는 유일하게 지자체가 아닌 뭐다? 행정시란 말을 써요. 지자체가 아니에요. 업무 분장이죠, 그냥. 그래서 제주시 서귀포시장한테는 허가권이 없어요. 위임위탁 고려하지 않으면 그냥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권한자가 되어지는 거고 얘가 지자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그래요? 강원도도 특별자치도인데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배우는 법에서는 그냥 도입니다. 그렇죠?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나와요. 그렇죠? 관련되지 않은 법에서는 그냥 도지사로 본다고 나오거든요. 우리 법에서는 그냥 도지사예요. 우리 법의 특별자치도는 뭘 얘기하는 거다? 제주도 얘기하는 거니까 혼동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청이 나올 때 시도지사는 이라고 나오면 특광, 특시, 특광, 특시의 도, 특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길게.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얘기할 때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큰 도시는 뭐다? 시도지사. 작은 도시는 뭐다?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배웠던 도시마다 규제를 위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 도시계획을 만드는 주체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도시계획을 만드는 주체를 특광, 특시, 특도, 시군이라고 해요. 시작. 특광, 특시, 특도, 시군. 이걸 도시계획 만드는 주체로 하고 여기서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경기도 밑에 있는 가평군, 연천군 같은 자들이 독립적인 도시계획을 만드는 거지 광역시 밑에 있는 강화군은 광역시장이 만들기 때문에 따로 도시계획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도시계획이 나올 때는 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단 말을 써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군이어도 좀 달라요. 조직에 대한 부분 권한이.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 관련된 거에 특별시, 광역시, 특광, 특별자치시, 특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특도, 시군. 앞으로 특광, 특시, 특도, 시군이 도시계획 관련된 부분에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부동산 공법을 배우기 위한 법률 관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작용과 행정청 조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설명을 드려본 거예요. 요걸 모르시면 대화가 안 되니까 내용들 혼동하시면 안 되고요. 그 나머지 뭐 공법, 체계도 이런 것들은 나중에 좀 진도를 나간 다음에 우리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고 나중에 시간 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게임 들어가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걸 이제 배우게 됩니다. 시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법이고요. 우리 첫 번째 12문제가 나오는 법이다. 전체 법에서 30% 정도 문제가 출제되어지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항상 제가 요 보충 자료에다가 이렇게 첫 페이지에 전체적인 목차 잡아놨어요. 목차를. 되게 중요한 페이지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림책 중에서 중요한 목차만 넣어놓은 파일을 드렸는데 나는 그림책을 따로 좀 사고 싶어. 그러면 따로 구매하셔서 보셔도 됩니다. 그렇죠? 그림책 가지고 거기 뭐 필수 지문도 있고 기출 지문도 있으면서 모든 내용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백리 수업을 듣지만 그림책은 따로 한 권 준비해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물론 불편하실까 봐 이렇게 대표적인 거 파일은 넣어놨지만 다 넣어놓은 게 아니고. 그럼 봅시다. 국토를 계획하자. 뭐 하려고?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시작.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걸 정한 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법률. 그럼 봐요. 항상 얘기합니다만 국토를 계획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국토를 직접적으로 전체를 다 계획하는 건 상당히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국토를 이루는 기초 단위를 계획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항상 우리 이렇게 이해합시다. 계획이 나오면 이 계획은 어디에 만들지를 떠올려야 돼요. 그래야 무엇을 규제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계획이 나오면 무엇을 규제하는가 알기 위해서 어디에 계획을 만들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어디에 계획을 만드는지 알아야지만 무엇을 규제하는지 알 수 있죠.
그렇죠? 들어가면 좀 오래 걸리니까 1교시는 간단히 보고 쉬었다가 2교시도 연결할게요. 쉬었다 갑시다.